여러분들이 대부분 다운스윙 연습할 때 이 클럽의 궤도는 많이 신경을 씁니다. 채가 내려오는 길. 그런데 몸과 이 클럽과의 간격은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아요. 저 같은 경우에 원플레인 스윙을 하다 보니까 이 클럽과 몸과의 이 간격, 백스윙 때도 그렇고 다운스윙 때도 그렇고 이 간격을 굉장히 중요시해요. 다운스윙의 궤도가 잘못되고 잘 고치지 못하는 이유도 이 간격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다운스윙 연습을 할 때, 이 궤도 연습을 할 때 가장 많이 신경 쓰는 것이 인사이드를 만들기 위해서 백스윙에 올라갔던 길보다 더 좁은 느낌으로 내려오기 위해서 팔꿈치도 몸쪽에다가 붙이고 오른쪽 팔도 이렇게 많이 구기고 이런 이미지의 다운스윙 연습을 많이 합니다. 이제 여기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백스윙에 올라갔던 이 간격보다 다운스윙 때 좁아지니까 당연히 제자리로 돌아오지 못하고 이 클럽의 헤드는 몸보다 뒤쪽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공까지 도달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단순하게 좁아지는 경우에는 정타가 안 맞고 토우 쪽에 많이 맞아요. 이 클럽 페이스의 앞부분.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는 푸시 슬라이스, 훅 다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문제만 있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백스윙 탑에서 백스윙 라인보다 다운스윙 때 더 인사이드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좁게 만들어 놨을 때 이 오른쪽 어깨와 양손의 간격이 좁아집니다. 이렇게 오른쪽 어깨와 양손이 가깝게 위치하고 있어요. 이게 넓다면 양손만 이렇게 양팔만 자유롭게 내려올 수가 있는데 붙어 있는 상태면 양손 양팔이 자유롭게 내려올 수가 없어요. 공간이 좁기 때문에 걸립니다. 그래서 이 클럽을 끌고 내려오기 위해서는 오른쪽 어깨는 양손과 같이 내려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엎어 맞는다, 그럼 여기에서 이렇게 엎어 칠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백스윙 탑에서 양손만 내려오지 못하기 때문에 오른쪽 어깨가 양손에 딸려서 같이 내려와서 엎어 맞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점은 제가 백스윙 때 왼손등의 보잉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죠. 임팩트 때도 이 보잉을 유지하면서 공이 맞고 나서까지 유지되게끔 이걸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는데 다운스윙 때 이 몸과 클럽의 간격을 최대한 넓게 유지를 한다 그러면 손목이 풀리지 않고도 공까지 도달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좁게 내려온다 그러면 백스윙보다 좁게 내려온다 그러면 이 클럽의 헤드가 너무 공중에 있어요. 이대로 끌고 와봤자 공을 맞추지 못합니다. 공을 맞추려면 오른쪽 팔을 펴버리거나 아니면 손목을 풀어서 클럽의 헤드가 공과 가까워지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내려올 때는 굉장히 잘 끌고 내려온 것 같지만 막상 공이 맞을 때는 오른쪽 팔이 펴져서 캐스팅이 되거나 아니면 손목이 풀려서 스쿠핑이 나오거나 좁아졌다면 공을 정확하게 맞추는데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방금 설명드렸던 이 사례들, 클럽이 뒤로 쳐져서 토우 쪽에 맞는다거나 아니면 엎어서 생크가 난다거나 구질이 슬라이스 훅이 난다거나 아니면 손목이 풀려서 뒷땅이 난다거나 이런 모두한 문제점들이 그냥 눈으로만 봤을 때의 스쿠핑과 캐스팅 이런 걸로 고치는 것이 아니라 간격이 유지가 되면 애초에 안 고쳐도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다운스윙 궤도 역시 안 고쳐도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물론 눈으로만 봤을 때 백스윙 때의 이 간격과 다운스윙 때의 이 간격 딱 봐도 백스윙 때보다 더 좁아 보이죠. 모든 프로들을 다 봐도 백스윙보다 다운스윙의 간격이 더 좁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가 팔로 좁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백스윙 탑에서 다운스윙을 할 때 하체를 리드를 하면서 왼쪽은 펴지고 오른쪽은 구겨지고 이렇게 사이드 밴딩이 나왔을 때 몸의 찌그러짐에 의해서 간격이 좁아지는 거예요. 실제 이 손과 내 몸통의 간격은 최대를 유지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백스윙 때 들었던 그 간격 최대로 유지를 하고 있어야 돼요. 하지만 이 몸동작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좁아지는 현상입니다. 제 다운스윙을 슬로우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 이미지인데 이것은 순전히 이미지가 아니라 제가 실제로 공을 칠 때 이렇게 내려옵니다. 이 느낌과 정말 똑같아요. 이 느낌이 영상으로 정확하게 전달이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제 느낌은 몸축은 공 쪽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단단히 잡혀있는 상태이고 양손 뭉치는 백스윙 탑에서부터 공을 향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내 팔 길이가 허용하는 최대의 간격, 최대한 멀리 내려오고 있어요. 오른쪽 팔 역시 몸쪽에 붙어있지 않고 공을 향해서 적극적으로 뻗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느낌에서 내 몸축이 중앙을 지키지 못하고 공 쪽으로 같이 내가 힘쓰는 방향으로 딸려간다면 실제로 멀어질 거예요. 공보다 더 멀어집니다. 아웃사이드가 나와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강조하는 백스윙 때의 왼손등 보잉, 이 보잉이 펴진다면
실제로 멀어집니다. 그런데 왼손등을 펴놓은 이 보잉을 만들어 놓으면 오른쪽 팔도 꺾여 있고 오른쪽 손목도 꺾여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내가 최대로 멀어지게 스윙을 하려고 하더라도 오른쪽 팔이 왼쪽 팔과 동등하게 펴질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멀리 끌고 오려고 하더라도 딱 어드레스 때의 간격, 우리가 백스윙을 시작했던 그 어드레스 때의 그 위치, 정확하게 거기로 와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클럽이 뒤로 쳐져서 제자리로 못 온다거나 아니면 더 멀어져서 엎어쳐서 제자리로 못 온다거나 이 다운스윙의 궤도에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어느 날은 괜찮고 어느 날은 안 좋고 일관성도 없을 거예요. 다운스윙 궤도를 이 정해놓은 이 간격이 있는데 자꾸 손대면 당연히 일관성이 없겠죠. 좋았다가 안 좋았다가 계속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오늘부터 자 백스윙 탑 딱 들어서 제가 강조하는 왼손등 보잉 이걸 유지한 상태로 몸축이 공쪽으로 딸려가지 않게 단단하게 잡고 양팔을 쭉 뻗은 상태에서 최대한 몸하고 멀리 다운스윙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인사이드는 이 느낌이겠지만 이대로는 공이 맞지 않습니다. 무언가 풀거나 펴거나 오른쪽 어깨가 같이 나오거나 이런 보상 동작을 해줘야 됩니다. 하지만 왼손등의 보잉만 유지를 시키고 축만 따라가지 않고 최대한 멀리 내려오면 지금 제 이미지 어떤가요? 필요한 만큼 충분히 인사이드가 나오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얼마나 넓게 내려왔냐면 이렇게 넓게 내려오니까 어깨랑 팔이 분리돼 가지고 어깨가 시원합니다. 그리고 등 역시 완전히 늘어나 가지고 등 근육 역시 엄청나게 시원해요. 그 정도로 제가 지금 넓게 모션을 취하고 있어요. 제가 꾸준히 예전부터 원플레인 스윙에 대해서 레슨을 업로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린 이 다운스윙의 넓은 간격, 이 느낌만 이해를 한다면 원플레인 스윙 굉장히 쉬워지실 거예요. 그리고 다운스윙의 궤도 역시 내가 이걸 왜 지금까지 스트레스 받으면서 만들려고 했었지? 왜 이렇게 어렵게 스윙을 했지? 이런 생각이 들게 되실 거예요. 백스윙 탑에서 왼손등 보잉이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최대한 멀리